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실전에 많이 나올 법한 아주 재밌는 그런 실전형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에서 화점 정석에서 이제 좀 요 귀 쪽에 있는 모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흑대마, 자, 뭔가 좀 안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좁고 좀 불안정한 그런 모양이죠. 아무래도 두 집이 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과연 이 대마가 살아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장면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패 정도는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패가 아닌 정확하게 살려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면서 이 흑대마를 모조리 다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좁혀가는 거 어때 보이시나요? 여길 밀면 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모양이라서 자, 이 한 집 가지고는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것도 넓혀간다는 표현이 좀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한 칸을 뛰어갈 모양도 전혀 이 어울리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첫 수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기를 넓혀가지고 이 백한테 여기 있는 단점을 좀 압박하면서 이 궁도를 뭔가 좀 한껏 넓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모양이죠. 자, 백이 만약에 이 단점을 연결해 준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여기를 넓혀가지고 다섯 집을 만들거나 젖혀가지고 먹여친다고 해도 이 곡사공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과연 젖히는 것과 느는 것, 뭐가 더 집으로 이득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집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똑같습니다. 늘었을 때 이 차후에 이걸 밀어가는 것이 흙의 절대 선수는 아니죠. 하지만 끝내기 단계 한 집, 두 집짜리로 가면 이것이 흙의 권리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흙이 굳이 여기를 미루는 게 선수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곳과 맛보기를 정확하게 구사를 하면 자, 이거는 권리상으로 볼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젖혀가는 것도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있죠. 이걸 해놓을 수 있는.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또 팩감 공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색감상으로 볼 때는 여길 늘어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자, 물론 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나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흙이 미는 게 절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흙이 밀어져 있다라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백은 요 단점을 아직까지는 견뎌가는 진행을 할 확률이 99.9%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안쪽을 치중오는 것은 흙이 넓혔을 때 여기 지금 안형 자체가 너무 쉽게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이걸 들어온다고 해도 흙이 쉽게 살아있는 모양이라서 자, 이게 뭐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시는 그대로 느껴지시는 그대로 백이 응징을 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이쪽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모양을 줄여 오려는 확률이 당연히 가장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원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백이 뭐 이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설령 여기를 덮어 씌울 수 있다. 자,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걸 패로 버텨야 되는 모양일 뿐더러 바깥으로도 지금 구멍이 막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 자, 이거는 이제 백이 도저히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끊었을 때 백은 여기를 잇게 되는데 여기까지 어찌 보면은 좀 외길 수순인 문제라서 좀 문제가 다소 쉬워 보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쉽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죠.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좀 넓혀 볼까요? 요도를 좀 잡아가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은 기꺼이 이 한 점은 내주게 됩니다.
자,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손까지 빼주면서 내주게 되더라도 여기가 옥집이 되는 만큼 흙은 엄청난 출혈, 네, 다 감당하고도 이 대마가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넓혀가는 게 안 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좁혀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백이 젖혔을 때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여길 먹여치고 이렇게라도 들어가서 백이 두면 따내고 여길 따내면 따내서 회라도 내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근데 이게 엄청난 혼자만의 착각이었으니 흙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백이 전체를 따내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흙이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변화가 됨으로써 흙이 지금 이 석점하고 수상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죠. 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를 먹여쳐도 백은 다 따내주면 그 어느 쪽을 들어가도 흙은 자충에 걸릴 수밖에 없는 반면, 자, 백은 그렇지 않아요. 바깥쪽을 두고 천천히 따내면서 이 돌이 자연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당연하게도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촉촉수의 맥점을 한번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일단 백이 한 점을 포기하는 것은 곡사공이 나는 만큼 쉽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렇게 따내게 되는데 이때도 넓히면은 들어가서 요 한 점은 기꺼이 포기를 해주면 흙이 잡힐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흙이 좁히는 것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기적과 같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1의 1의 묘수가 있습니다. 여길 둠으로써 일단 이걸 잡는 건 따냈을 때 이 패를 이겨내면은 흙이 좀 버텨볼 만하거든요. 자, 그리고 백이 패를 졌을 때 굉장한 부담이 남겨져 있죠. 그런 만큼 패라고 하더라도 백은 최선의 패를 선택해 줘야 돼요. 바로 여길 따내는 것이죠. 이렇게 두면 백이 한 점을 잡아내고요. 여길 뒀을 때 지금부터 패를 진행해도 되긴 됩니다. 자, 왜냐면 패를 한 방 두고 땅 뒀을 때 세 방을 가지고 넉 점을 포기하는 방법이 존재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백은 이게 옵션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나는 부담 없는 패를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곳을 따내가지고 요 패를 지금 부담 없이 하는 것도 일책이 됩니다. 자, 흙이 정말 아주 좁은 틈을 비집고 패라는 선물을 만들어냈는데, 패를 내는 것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쪽짜리 정답밖에 안 되거든요. 자, 좀 많이 아쉽단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둬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적의급소는 날개급소를 필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한 점을 딱 희생번트로 대어주면은 놀랍게도 여기를 꼬부리는 것이 선수가 돼서 백이 여기를 더 이상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자, 백이 만약에 이쪽을 잡으면은 희생번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이번에는 여길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두면 어떨까? 역시나 느는 것이 선수가 돼서 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다 끝이 난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뒀을 때 백이 빠꾸를 하면 흙이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서 멋들어지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죠. 자, 그렇다고 백이 포기를 하는 것은 이른데 이렇게 치중 가는 것은 너무 과욕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백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말이죠. 아예 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무시를 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두더라도 자, 요렇게 둬야죠. 이것을 선수로 내주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요 한 점을 포기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 흙은 오히려 꾀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돼 버리고 말게 돼요. 자, 그러면은 먹여치고 이렇게 먹여치고 먹여쳐도 아까와 같은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흙이 지금 잘못한 죗값을 똑똑히 치러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분명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정확하게 갖다 둔 것 같은데 먹여치면 따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수는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로 통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대부분의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조금 더 급소가 비껴 나가야만 성립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천재적인 묘수는 바로 여기를 젖히는 정말 생소한 묘수를 갖다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말 절묘한데요. 일단은 백한테 요 한 점을 먹으면 내가 어차피 수상전을 이겼는데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흑은 애초에 요돌은 살릴 생각이 없었고요. 여기를 갖다가 딱 먹여쳐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이 있습니다. 따내면 됐다내면 그만이고 백은 어쩔 수 없이 인장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또 반대쪽을 따내면서 두 집을 내고 예쁘게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버텨가는 수가 필요해요. 유일한 버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여기를 이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이런 먹여치는 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오히려 흙의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악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진짜 집만 만들면 된다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치중 가면 백도를 모조리 응징해내면 되고요. 치중을 가지 않고 여기를 잡는다면 두 집을 알뜰하게 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백 쌍방간의 최선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둑이라는 게 재밌는 것이 말이죠. 모양이 다 비슷한 상황. 그런데 우리 살짝만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맥점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바로 이 한 수가 이렇게 높게 있고요. 그리고 공배가 살짝 비어 있는 모양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전혀 다른 맥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밀고 나서 여기까진 동일합니다. 어차피 이쪽을 쳐가지고는 흙이 뭔가를 만들어내기엔 좀 역부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맥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은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흙의 집을 좀 넓혀주는 것이 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걸 따낼 필요는 없고요. 혹시 패를 버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어째서 백이 이렇게 흙이 쌈짓뜨게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냐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백이 이걸 이으면 흙이 이런 곳을 밀어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자,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뒀을 때 이쪽을 이어가지고 백이 뭐 어차피 수상전은 내가 이긴 게 아닌가? 자, 하지만 이제는 흙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길 두 집을 내는 게 아니고요.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고 여길 두면은 최고의 결과, 후절수, 정말 비밀의 문을 열어내면서 흙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백은 당연히 이 후절수는 마지막에 보고 흙을 쌈짓뜨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자, 흙은 바로 이 백도를 잡아가더라도 아까 전보다는 말도 안 되게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발생한 것은 바로 지금 이 흙의 버티기가 주요했는데 이제 백이 버틴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쪽을 젖혀서 지금은 늘어진 패를 오히려 백이 구걸해야 되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자, 흙이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먹여치고 두면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후절수가 발생 안 되는 게 맞아요. 스스로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먹여치는 수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수를 이렇게 늘려주게 됩니다. 막아가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수를 메꾸는 거죠. 여길 두면 이렇게 둬서 백돌이 잡혀버리게 되고요. 백이 지금 막았을 때 흙이 이쪽을 따내면은 여기부터 도주면 백이 정말 좋은데, 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후절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흙이 굳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을 먹여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맥점, 다른 정답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서 아까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밀고 여길 두고 젖혀놓고 어차피 여기를 딱 밀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으면 후절수는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밀어봤자 따냈을 때 이렇게 후절수가 안 나오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마 어떤 분께서는 분명히 후절수를 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요 두 집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셔야 돼요. 왜냐? 흙이 이쪽을 이으면 이제는 얘랑 놀지 않습니다. 어디랑 논다? B랑 놀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젖히는 거는 패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그 패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자충이 바깥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길 뛰어들게 되면은 흙이 더 이상은 백을 쫓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 여길 넣는 것도 먹여쳐 가지고 흙이 스스로의 꾀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히려 흙돌이 잡혀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백은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일반적인 맥점은 아니지만 가능해 보이죠. 자, 이쪽을 두는 것도 먹여쳐 가지고 자충을 유도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실전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흙이 살아야 되는데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백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때 여기를 가주면 돼요. 그런데 또 실수를 합니다. 자, 흙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지만 또 실수를 해요. 백이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고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놓치면서 흙이 후절수로 살아버리는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실수를 모르고 주고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을 아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이 후절수하고 연관된 모양도 모양이 살짝만 달라지면은 흙의 운용 방법이 완전 달라지고 백의 최선도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일길의 묘미로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절묘한 문제였네요. 자, 어떤가요? 굉장히 특수한 맥점이 발현이 되면서 이 흙대마를 살려내는 그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